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올해 2026 월드컵을 앞두고 현재 대한민국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5 A매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조현우입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골문에 항상 당대 최고의 컨디션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춘 확실한 주전 골키퍼가 존재했습니다. 2024년 아시안컵 이후 김승규가 부상으로 오랜 시간 이탈하면서 조현우가 다시 넘버원 자리를 탈환하고 입지를 다지고 있죠.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 시절부터 조현우와 호흡을 맞춰왔고 장단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이라는 무대의 중압감을 견디기에는 경험적 측면에서 조현우가 압도적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검증된 베테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현우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른쪽 윙백에는 서령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풀백 자원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유로파 주전으로 도약한 서령우는 유럽의 거친 피지컬과 빠른 템포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령우의 최대 무기 중 하나는 멀티 능력,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활약이 가능할 정도인데, 이는 월드컵 엔트리 구성 시 수비수 한 명을 줄이고 공격 자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큰 이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윙어 출신다운 볼키핑 능력과 미드필더적인 시야를 갖추고 있어 홍명보 감독이 요구하는 중원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련미와 피지컬 대응력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수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서령우만의 강점. 다만 드베즈다 핵심인 만큼 월드컵 전에 많은 출전 시간으로 인해서 피로 누적과 부상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왼쪽 윙백에는 이명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5년 11월 볼리비아전에서 이명재를 선발로 쓰고 이태석으로 교체한 걸 보면 이명재에게 빌드업과 안정감을, 이태석은 후반 체력용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재가 왼발 능력이 워낙 좋고 경험이나 경기 조율 측면에서 확연한 강점이 드러나서 기존 자원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곤 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발과 뒷공간 커버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재의 왼발 크로스가 조규성이나 오영규의 헤더 득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2022 월드컵 때처럼 득점 패턴을 가져올 수 있고, 김민재가 압박받을 때 이명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패스기를 열어주는 보조 빌드업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홍명보 감독은 이명재에게 백스리 전술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그의 공격 본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월드컵 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김민재입니다. 수비수 요나단 타의 가세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민재. 콤파니 감독이 중요한 경기에서 요나단 타, 우파메카너 조합을 1옵션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발 출전 빈도는 줄었지만 나오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는 지난 시즌 혹사와 다르게 체력적으로 여유는 생긴 상황이라 2026 월드컵 본선에서 컨디션 유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전 시간이 줄어 경기 감각 저하가 있지만 대표팀에서 김민재는 핵심일 수밖에 없고, 경기 감각 문제는 대표팀 소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상황. 백스리 전술 안에서 김민재는 대한민국의 수비 시스템을 완성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조유민입니다. 2025년 친선 경기들에서 한국팀은 백스리 수비와 윙백을 활용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동 리그에서 활약 중인 조유민은 안정감과 제공권 장악 능력이 돋보입니다. 중동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친 몸싸움에 능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까지 갖춰서 백스리 핵심이 되었죠. 파라과이 가나전 무실점을 통해서 홍명보 전술에 명실상부한 수비 미들맨이 되었습니다. 2022 월드컵 멤버로서 김민재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조유민의 대인 방어 능력이 김민재의 공격 가담 시 발생하는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센터백엔 김주성입니다. 2025년 7월 김주성은 FC 서울을 떠나 일본 J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히로시마는 백스리를 구사하는 팀으로 김주성의 영입은 왼쪽 스토퍼 포지션에서 빌드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영입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김주성의 가장 큰 무기는 희소성 높은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것. 백스리 시스템에서 왼쪽 스토퍼 자리에서 왼발을 활용하여 왼쪽 측면 윙백에게 직선적인 패스를 보내거나 중앙 미드필더에게 사선으로 찌르는 패스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김민재가 전진하거나 좌우로 볼을 배급하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 조유민이 롱패스로 뒷공간을 노린다면 김주성은 윙백과 연계로 압박을 풀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황인범입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이적 후 챔피언스리그 등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황인범은 후방 빌드업 관여는 물론 전방으로 찔러드는 키패스와 중거리 슛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2025년 A매치 대부분을 풀타임 소화하며 대체 불가능한 자원임을 증명한 그는 대한민국의 공수 겸장으로 공미와 중미를 동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황인범은 8번 중미에서 가장 빛납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역을 누비며 공수의 연결고리가 될 때 그의 장점인 시야와 킥력이 극대화되죠. 하지만 황인범은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상대 미드필더와 경합 시 힘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부하를 덜어줄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황인범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을 찾는 게 대표팀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백승호입니다. 2025년 내내 황인범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기용되었던 백승호는 월드컵 예선에서 주로 황인범과 호흡을 맞추었고 2025년 9월 미국전에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박용우, 기대에 못 미친 옌스, 박진섭까지 조합을 바꿔왔지만 공수 밸런스, 검증된 호흡의 황인범, 백승호 조합이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었죠. 잉글랜드 무대에서 피지컬적인 경합 능력을 키웠고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이 홍명보 감독의 눈을 사로잡은 게 아닐까요. 왼쪽 윙어에는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은 이선 공격 라인에 섰을 때 단순한 측면 윙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 안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손흥민이 고립되지 않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빈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키 패스를 공급하는 득점 루트까지 이재성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성의 가치는 축구 팬들이 알다시피 수비 시에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한다는 것, 윙백과 협력해 상대 측면 공격을 막고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 수비 숫자 싸움을 늘려줍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전에서 치열한 중원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재성의 힘이 컸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이강인입니다. 2025년 하반기 A매치에서 이강인의 활약상은 대표팀 공격 전개의 알파이자 오메가임을 증명했습니다. 파라과이전에서 오영규의 쐐기골을 덮는 등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킬패스는 여전했습니다. 3-4-2-1 포메이션에서 2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강인은 탈압박 능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의 템포를 조절합니다. 브라질전 대패 당시 공을 소유하고 전진시켰던 몇 안되는 선수였죠. 월드컵에서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고립되지 않도록 이 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교한 킥은 단기전인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손흥민입니다. 2025-26 시즌 33살이 되는 손흥민은 신체적인 에이징 커브를 노련미와 전술적 지능으로 극복하며 플레이메이커형 피니셔로 진화했습니다. 활동량을 줄이고 결정력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바꾸었는데 국대 역시 프리롤 또는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2025년 9월 미국전에서 실제로 손흥민은 9번 역할로 출전하여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MLS 이적으로 인해 이동 거리가 줄어들고 리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체력적인 관리 또한 용이해졌죠. 스트라이커 자리에 조규성도 있어서 손흥민이 좌윙, 톱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공격적인 루트가 더 다양하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8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조규성이 복귀했기에 그의 컨디션이 월드컵 포지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